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출 뒤 처음으로 경남을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남을 원자력과 방산, 우주산업을 선도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올해 상반기 중에 임시청사로 문을 열 전망입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산하연구원 이전이 남은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밤사이 경남 지역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빙판길 관련 사고 신고가 20여 건 접수된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출 뒤 처음으로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경남이 원자력과 방위산업, 우주산업을 선도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남 첫 방문은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 한 위원장은 3.15 의거와 거창구치소 건립 등 경남도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세웠습니다. 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는 국회 갈등의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경남을 원자력 산업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기술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경남에 필요한 정책을 국회의원들이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국회의원과 경남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역구별 당원들이 자리하고 예비 후보들도 대거 참석해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바로 그 경남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난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그 경남의 정신으로 4월 10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 성지 경남에서 밝힌다며 정치개혁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재판기간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 경기도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한 비대위원장은 경남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는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개청해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특히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지, 또 정주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법 통과로 힘겹게 첫 발을 뗀 우주항공청. 상반기인 오는 5월쯤 임시청사로 사천에 문을 엽니다. 임시청사에는 과기부 등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사천시 등 공무원 100여 명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본청사는 청사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26년쯤 정식 문을 열 전망입니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은 과기부나 산자부 공직자가, 본부장은 민간 공무로 선발됩니다. 연간 예산은 7천억 원대로 예상됩니다. 남은 과제는 우수 인력 유치와 정주 여건 마련입니다. 당장 하위 법령 제정과 인선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간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 요건과 처우 규모나 업무 분장에는 부처 간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산하기관인 항우연과 천문연 기관 이전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 핵심 기능을 할 민간 전문가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항공청을 거점으로 산업과 연구, 교육 등을 집적화하고 정주 여건을 지원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이 필요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근거가 빠졌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또 중앙에 건의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고 이렇게 구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먼저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견인한다는 생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산업과 주거, 상업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조성해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오늘 아침 경남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빙판길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로를 달리던 흰색 승용차. 좌우로 비틀거리다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합니다. 들어오는데 차가 돌아갈 정도로 땅이 얼어 있었습니다. 차가 거의 한쪽이 없을 정도까지 들어갔어.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1살 유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도로에 낀 살얼음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앞선 오전 8시쯤 밀양시 삼낭진읍에서도 1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넘어 반대편 전봇대를 들이받아 동승자 85살 박모 씨가 숨졌고 운전자 76살 이모 씨가 다쳤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사천과 밀양에는 3에서 6mm의 비가 내렸고 밤사이 영하권 기온에 도로에 살얼음이 낀 겁니다. 아침 7시 반 창원에서는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앞서 달리던 차량과 부딪혔고 소방등은 염화칼슘을 뿌려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아침 6시 10분쯤 하동군 금남면에서도 내리막길을 달리던 소형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하루 20여 건의 빙판길 사고가 접수돼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남은 모레까지 비가 예보돼 있는 데다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면서 빙판길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 도시 재정비 사업이 임기 내에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외에 다양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두 번째 민생토론의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었습니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 지원을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하며 공공이주단지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주택은 결국 다주택자 보유주택인데 다주택자 부담을 늘리면 서민과 임차인도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아파트 외에도 1, 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취득세 감면과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 송치한 김모 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이 정치적 신념에 의해 저지른 극단적 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오늘 피의자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송치 전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며 단독 범행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걸 누가 계획을 하겠습니까? 경찰은 이번 사건이 김 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 범죄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김 씨 진술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팔면불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사전 답사를 했고 이 대표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플래카드와 머리띠를 제작하는가 하면 흉기를 예리하게 개조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범행의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 범행의 조력자로 긴급 체포했다 석방한 70대 남성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위협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와 그제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단정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충실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주저없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주적이란 표현이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직접 주적으로 단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군사적 위협을 더 고조시킨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오늘 현지지도 사진을 통해 수십 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차량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는 북한 체제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일상 회복과 돌봄 수요 증가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 수가 32만여 명 증가하며 고용률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고령층의 비중이 높고 청년층의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인 2022년보다 3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1년 전 취업자 수 증가폭 81만여 명보다 증가폭은 크게 줄었지만 인구 변화를 감안한 고용률로 보면 62.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업종별로는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14만 3천 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어 숙박 음식업에서도 11만 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수출 감소 등으로 제조업은 4만 3천 명가량 취업자가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36만여 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을 웃돌았습니다.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물론 이제 인구도 많아지고 여건이 되는 그 보건복지 쪽의 그 수요 시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면에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취업자는 지난해 9만 8천 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의 숫자도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인구 변화를 감안한 고용률로도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핵심 취업 연령인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통계상의 기저효과 등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10만 명가량 감소한 23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남의 지난달 고용률은 61.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조사 결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에서 전년보다 종사자가 18만 6천 명이 늘어 20.5% 상승했지만 건설업은 종사자가 8만 8천여 명이 줄어 16.2% 감소했습니다. 경남의 지난달 실업률은 3.3%로 전년 같은 기간 1.7%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한 경남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공제금은 634억 원으로 2022년보다 38%가량 늘었습니다. 또 경남 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도 지난해 1,038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이 바라는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600만 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정보업체 잡코리아가 올해 신입 취업을 준비하는 4년제 대학 졸업생 700여 명에게 희망 연봉을 물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구직자는 3,800만 원대, 여성 구직자는 3,400만 원대를 희망했고 이공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더 높았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박동혁 감독 체제로 팀을 꾸리고 올 시즌을 대비한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충남 아산FC에서 경남으로 둥지를 옮긴 박 감독은 투혼 경남의 슬로건에 걸맞은 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구단은 올해는 반드시 일부 승격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경험 많은 선수들과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2 플레이오프까지 올랐지만 일부 승격 문턱에서 좌절한 경남FC. 4년 연속 이루지 못한 꿈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4년 만에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취임 한 달여 만에 팬 앞에 선 박동혁 신임 감독은 1부 리그 승격부터 약속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정말 어느 시즌보다도 준비를 잘할 거고요. 정말 기대해도 좋을 시즌을 만들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FC는 지금까지 8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공격진은 브라질 출신 엘리오에 이어 콜롬비아 출신 장신 스트라이커 리바스를 영입했습니다. 또 경험 많은 선수들로 수비도 강화했습니다. FC 안양 출신 센터백 김영진과 서울 이랜드FC 주장 출신 한용수 등을 보강하며 수비 라인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남FC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 가까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전지훈련을 벌입니다. 박 감독은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은 제 감독 인생에서 아마 가장 힘든 동계훈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에 앞서 몸풀기와 미니게임으로 신구 호흡을 맞춰보는 선수들도 올 시즌 승격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답해드리지 못했던 승격을 올해 태국에 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꼭 승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남FC는 다음 달 9일 태국 전지훈련을 마무리하고 열흘 동안 거제에서 최종 훈련으로 K리그2 개막전을 준비합니다. 올해 꼭 승격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화이팅!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다시 논쟁이 뜨겁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식당과 육견 종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보호단체는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완전한 종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반면 개고기 판매 식당은 초상집이 따로 없습니다. 30년 넘게 개고기를 취급해왔지만 점심시간에도 손님은 대여섯 분. 주로 단골 장사에다 외딴 곳이다 보니 업종 변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집이로 소문나가지고 갑자기 이런 것이 터지니까 우린 너무 황당하고 뭐. 전통시장의 개고기 판매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끔 찾는 손님이나 택배 주문을 받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입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접을 수도 없고 잡곡도 조금씩 팔면서 야채 같은 거 띠다 팔아도 안 나가요. 겨울에는. 식용계를 키우는 육견업자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폐업이나 업종 전환에 따른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15년, 20년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했으니까 5년분은 보상해다오 주장했던 거거든요. 보양 등을 이유로 음성적인 소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돼지나 소도 식용을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듯이 개도 절대 안 먹진 않을 거예요. 음성적으로도 다 먹고. 우여곡절 끝에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혼란 속 대책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46억 원을 횡령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경찰은 한 고급 리조트에서 5시간 잠복 끝에 이 직원을 붙잡았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한 옷차림을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체포영장을 든 경찰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왜 왔는지 아시죠? 예.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 44살 최모 씨. 최 씨는 2022년 4월부터 요양급여 등 회사 돈 46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빼돌린 돈을 전부 가상화폐로 환전한 최 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적색 수배를 내리고 최 씨를 추적한 끝에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세탁물 배달원을 현지 정보원으로 활용해 최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공조해 최 씨의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5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최 씨를 국내로 송환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최 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다는 허위 정보로 인해 한때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당국이 계정이 해킹됐다며 곧바로 승인 사실을 부인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짧은 시간에 급등락하며 요동쳤습니다.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9일 오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X 공식 계정에 올라온 글입니다. 미국 내 모든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ETF의 상장을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디지털 자산 투자로의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논평까지 달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긴급 보도했는데 이는 곧바로 허위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SEC는 소동 발생 10여 분 만에 자체 X 계정이 해킹당했으며 ETF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물도 삭제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도 SEC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상품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락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48,000달러 선까지 3% 가까이 급등했다가 SEC가 진화에 나서면서 고점 대비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ETF 승인 기대로 지난해 10월 이후 2배가량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비트코인 ETF 거래가 승인되면 이 상품을 통해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게 돼 가상화폐 가치가 더 오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지 시간 10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최대 관심사는 단연 AI,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각종 제품들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지에서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I'm just one AI language model here. 사람 얼굴 이미지를 가진 대화형 로봇입니다. 질문에 대해 척척 대답하고 조언도 해줍니다. 마치 친구와 같습니다. Every of us has friends, right? But our friends are not always with us, right? Sometimes you need your friend. So that's how you can cover this need. 평범해 보이는 이 냉장고엔 AI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슨 식재료를 넣는지 인식해 보관 상태와 조리법까지 알려줍니다. We put too much stuff on our refrigerator, so sometimes I can't find it, but this doesn't tell me what shelf it's on. It's still way too simple to be useful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이 적용된 이 안경은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안경에 설치된 수신기에 소리가 잡히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공한 뒤 더 잘 들을 수 있게 조정합니다. 소음이 많은 곳에서 대화할 때 유용합니다. 이 의료용 로봇에도 AI 기술이 적용돼 착용자의 신체 상태에 맞게 보행과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로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그에 맞는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로봇까지 선을 보였습니다. 올해 CES를 사로잡은 말은 단연 AI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밝은 미래를 위한 AI 기술 적용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진주의 공립단설유치원 2곳, 거제의 초등학교 1곳이 각각 문을 엽니다. 진주시 가좌동에 문을 여는 햇살가득 유치원은 특수학급 1개를 포함해 10개 학급, 원화 180여 명을, 충무공동 가람별 유치원은 9개 학급, 원화 160여 명을 뽑습니다. 또 거제시 상동동에 문을 여는 거제 용산초등학교는 41개 학급의 초등학생 1,100여 명, 유치원생 200여 명 규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경남 5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사천시 중촌항에는 문화와 복지시설을 만들어 어촌 주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사업이, 거제시 중림항에는 수산업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수산과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고성과 남해, 창원과 통영 등 4개 시군에는 재해 예방시설 개선이 추진됩니다. 남해군의 고령자 복지주택인 창선 누리타운이 오는 4월 입주를 시작합니다. 창선 누리타운은 남해군이 고령 친화도시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주거공간과 복지공간이 함께 운영됩니다. 창선 누리타운은 4층 건물 4개 동 64세대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함양군이 다음 달부터 읍면사무소 당직 근무를 재택근무로 바꿔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평일 업무 시간 뒤 긴급 상황이나 민원 전화는 당직자 휴대전화로 연결해 처리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군청 당직실로 연결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함양군은 2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재택당직을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추가로 등록한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창원시 의창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예비 후보입니다. 경남도의회 최초 여성 의장, 민주당 의창구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민 예비 후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부장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예비 후보입니다. 통합 창원시 1대 2대 시의원을 지내고 11대 경남도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경동 예비 후보입니다. 전 창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 재직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상 예비 후보는 사천 남해하동 선거구에서 마산 하포구로 출마 지역을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의창구, 마산 하포구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경남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축하 꽃다발 옛말 사라진 졸업특수의 화훼단지 찬바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졸업식 시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 이 화훼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남신문 박준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화훼업계에서는 졸업식 특수라는 말이 사라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졸업식은 최근 들어 12월에서 1월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화훼단지를 방문해봤습니다. 연말 연초에 집중된 졸업식과 인사 발표로 인해 축하 꽃다발 화분을 구매하기 위한 손님들로 북적거려야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꽃집 안에는 팔지 못한 꽃다발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는 매출이 절반 넘게 떨어졌을 정도로 손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인들도 올해처럼 장사가 안 되는 해는 없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네, 경기 악화와 더불어서 꽃 가격도 크게 올라 이 소비자 부담도 커졌다면서요. 화훼단지 상인들에 따르면 장미 한 송이가 지난해 2,000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5,000원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돌아보니 꽃다발은 최소 3만 원부터 시작했고 보통 5만 원대가 많았습니다. 김해에 있는 영남 화훼 공판장에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거베라 경매 가격은 한 단에 7,989원으로 지난해보다 24% 올랐습니다. 졸업식 특수가 오면은 꽃 도매가가 비싸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공행진한 꽃 가격에는 치솟은 난방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꽃다발 자체가 비싸지니 소비자가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꽃다발을 중고로 사고 파는 새로운 소비 문화까지 생겨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꽃다발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 중고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중고 거래 앱에서는 쉽게 판매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1, 2만 원대였습니다. 상인들도 꽃다발이 기념사진 촬영용이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신문 박준혁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경남 도민일보입니다. 거창 통영권 중증 외상 환자 골든타임 내 이송 어려워라는 기사인데요. 경남 지역은 창원, 김해, 양산, 진주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을 하면 골든타임 안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최종병원에 도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인데요. 특히 거창군은 1시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문은 중증 외상 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시설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거제신문입니다. 거제 지역 어린이집 6년 만에 반토막이라는 기사입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거제 지역 내 어린이집이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43곳에서 123곳으로 줄어 2곳 중 1곳은 폐업을 했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주로 맞벌이 부부가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맡기는 영세반 운영이 많아 보육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신문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성신문입니다. 소가야 역사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이유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야간 경관 조성 사업과 세계유산 홍보 영상 제작과 또 학술대회 등 소가야 역사 관련 군비 예산이 고성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내용입니다. 고성군의회는 사업의 진행 속도를 보면서 추경해서 예산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신문은 고성군 신년사에서 소가야 역사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함안군 법수면 산업단지 안 공사 현장에 주차된 덤프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트럭 2대가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4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공포탄과 탄창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김해시 부곡동 한 아파트 헌호수거함에서 공포탄 29발과 탄창 1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군 39사단과 김해 서부경찰서는 해당 탄피를 수거하고 탄피의 정확한 종류와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 사업자가 대출금 250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결재권자였던 문준희 전 합천군수를 최근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호텔 사업 추진 과정과 유착 의혹에 대해 6시간가량 조사했고 문 전 군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가 창원파크골프협회의 대산파크골프장 신규 회원 모집에 시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창원파크골프협회와 대산파크골프장 위탁협약을 해지했지만 협회가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무단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의 다문화 가족이 모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 국제특송요금의 10%를 올해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이민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등으로 우체국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의 다문화 가족 국제특송요금 할인 지원은 2011년 시작돼 지난해 기준 670여 건이 지원받았습니다. 경남에서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리거나 피해가 우려돼 벌목된 나무가 41만 2천 그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는 밀양에서 17만 2천 그루가 벌목돼 피해가 가장 컸고 하동과 창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3월 말까지 산림 1,800헥타르를 항공 방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겠는데요. 낮부터는 서풍이 불어오면서 9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어제 내린 눈과 비로 인해 대기가 무척 습한데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우리 지역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밤 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영하 2도, 함안이 영하 7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9도, 함안이 10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6도, 사천이 영하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산청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